이 내용 취재한 사회일부 박자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이제껏 보지 못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노숙인 명의는 여태 많은 범죄에 이용됐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기업형입니다. 우선 신용등급 등을 따져 노숙인 수백 명을 섭외하고 개인 계좌를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. 대범하게 아예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우선 노숙인 한 명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 아래 여러 개의 지점을 다단계처럼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인 계좌를 60개가량 우후죽순 불리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유령 법인만 모두 528개,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은 그 2배인 1048개입니다. 그리고 이 통장으로 거래된 돈 규모가 1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. 노숙인 외에 또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의 명의로 빌려 썼는데 꼬리가 잡혀도 바지 사장과 유령 법인만 잘라내면 돼서 전체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. 그렇군요.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. 원룸에 있던 이 노숙인들도 체포가 됐는데 조직이 감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. 노숙인의 이름을 빌리는 대신 조직이 이들에게 제공한 건 숙식 장소와 주당 20만 원, 즉 월 80만 원의 수당이었습니다. 교도소 동기로부터 원룸의 숙식 제공이라는 정보를 듣고 자발적으로 포섭된 만큼 감시나 가혹 행위가 없었습니다. 실제로 동네로 나가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이 경찰 관계자는 추위에 떨고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감지덕지했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조직에 완전 종속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값싸게 구한 바지 사장인 만큼 조직 역시 도망가거나 범죄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. 1000개가 넘는 이 대포 통장인 거예요. 그런데 은행은 이걸 전혀 몰랐습니까? 네, 이유는 단순합니다. 바로 법인 명의 통장이기 때문인데요. 이 법인 명의 통장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. 노숙인 같은 법인의 대표는 이때 한 번 신분증 들고 가는 게 끝입니다. 이렇게 법인 계좌가 열리면 이후부터 지점 계좌 수십 개를 여는 건 일도 아닙니다. 노숙인 개인이 아닌 유령 법인의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. 그럼 이름만 빌려줬다. 노숙인 처벌을 받는 겁니까? 네, 당연합니다. 일단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. 또 노숙인 3명 중에 1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요. 결국 유통조직의 총책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